안녕하세요. 투민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책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책을 읽는 방법은 저는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그림책을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그림책은 요즘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글만 읽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그림만 읽어서도 안 되고 두 개를 같이 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림책은 굉장히 읽기가 쉽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림책 너무 읽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림책을 좀 다양하게 살펴보시다 보면 다양한 읽기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지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림책은 저는 그림책 한 권 한 권에 따라서 이야기를 듣는 청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왜 이 그림책을 읽어줘야 되는지에 따라서 읽어주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그림책을 예를 들어서 1,000명에게 읽어준다. 그러면 그 1,000명에게 읽어주는 방법은 다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읽어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맞지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부분에서는 분명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의 특징, 그림책이 그 읽어주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이 그림책을 읽어주는지, 우리가 보통 그림책을 엄마들에게는 그림책을 왜 읽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언제 읽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 재울 때요. 그래서 그림책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잠잘 수 있게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기 전에 읽어줘야 되는 방법은 또 달라야겠죠. 이 아이가 낮에 우리 아이랑 그림책과 어떤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읽어주는 방법은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똑같은 책을 할머니에게 읽어주느냐, 뭐 또는 할아버지에게 읽어주느냐, 일반 성인에게 읽어주느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읽어주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림책 읽을 때 꼭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자 유형 그 역할이라는 것과 참여자 역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에게는 보통 1번과 2번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찰자 역할은요. 독자가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보면서 그림책을 읽어나가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찰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림책의 읽기가 누구나 가능한 거죠. 그림책에 그 집중해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참여자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림책에는 글과 그림이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 그림보다는 글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어 나가는 형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림책에 그 그림에 이런 게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 진짜?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죠. 자, 2번 유형은요. 참여자 역할입니다. 내가 그림책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형이죠. 그래서 단순히 글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림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런 것들을 같이 세세하게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글과 그림책의 그 유기적인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림책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림책에 대한 즐거움을 좀 더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고편을 살펴보아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둘이서라고 하는 책이고요. 김복태 선생님이 글과 그림을 그렸고 보림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분홍색인 그인데 저는 이전 판 가지고 있어서 앞에 표지가 다른 색깔입니다. 그림은 똑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책 가지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우뚱 기우뚱 통나무 어떻게 옮기나.
코끼리 두 마리가 지금 각자 뭘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아주 기다란 통나무를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코끼리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우, 쉽게 옮길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옮기나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듣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이렇게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렇게 옮기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 둘이서 들면 되잖아. 영차, 영차. 이렇게 말입니다. 코끼리들이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둘이서 같이 옮기고 있네요. 휘천휘천 긴 바가지로 어떻게 물을 떠먹나? 어머나, 이번엔 누구예요? 고슴도치들입니다. 고슴도치들이 길어도 너무 긴 바가지를 가지고 있네요. 그 바가지 어떻게 물을 떠먹나?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하는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아하, 이렇게 했구나.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동물들이 등장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아하, 이렇게 해결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고편을 아까 제가 살펴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고편이라는 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책은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기우뚱기우뚱 통나무 어떻게 옮기나? 아하, 이렇게 옮기겠구나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나서 뭐예요? 코끼리가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 다음에 누가 나왔었죠? 그쵸. 고슴도치가 나왔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고슴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음에 고슴도치가 나와요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네,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이 책은 그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걸 쉽게 찾지 못해요. 여기 그림을 지금 확대시켜놔서 그렇지 어른들도 이 둘이서 들면 되잖아. 영차.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그 반복적인 구조다 보니까 몇 번만 가다 보면 재미없어요. 그렇게 반복적인 구조를 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숨겨 놓으셨나 봐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참 좋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숨겨놓은 이 고슴도치를 아이들에게 찾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엄마가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몇 장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얘들아 다음에는 누가 나올까? 라고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어?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까? 라고 해서 이렇게 해결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나서 선생님이 다음에 누가 나오지?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순간 당황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되짚어줘요. 아까 처음에 누가 나왔어? 그치? 코끼리가 나왔어. 코끼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결됐지? 그 다음 누가 나왔어? 고슴도치가 나왔어. 고슴도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지? 그런데 코끼리가 나오는 장면에서 다음에 고슴도치가 나올 거예요. 라고 이 선생님이 알려줬다? 요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아이들은 굉장히 이 책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면을 다시 돌려서 그 장면을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책을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못합니다. 끝까지 다음에 누가 나오지?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 책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누게 되어 있는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폴짝폴짝 작은 키로 어떻게 감을 따나 돼지가 등장하네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까? 그 다음은 누가 나올까? 그 다음 장면이 있겠죠. 여기 보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찾기 바라시고요. 자, 이제 화면 공유 중지를 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름을 충분히 이야기 나눠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음에 나오는 예고편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그림책의 예고편을 여기서는 제가 다 보여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고편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시고요. 우리 아이들의 연령이 예를 들어서 조금 어리다. 이 책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몇 장 아이가 주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고 아이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컸을 때, 성장했을 때 다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줘야 된다. 물론 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책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읽어주셔도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자, 오늘은 읽어주는 방법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림책에서 예고하고 있는 예고편을 찾아보아요 라고 하는 방법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이야기 읽기 방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